안녕하세요. 존버와 존 버나드입니다. 자, 유럽의 유명 배터리 회사죠. 노스볼트가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K 배터리의 미래와 그다음에 중국 배터리, 차이나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저는 그냥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은 K 배터리도 좋아지겠지만 결국에는 이 중국 배터리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차근차근 제가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왜 중국이 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다른 배터리들은 왜 힘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스볼트가 아쉽게도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챕터 11 신청서로 해서 일주일 동안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3천만 달러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밝히면서 지금 뭐라고 해야죠?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노스볼트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서 중국의 CATL, 비아디,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LG 및 삼성과 같은 기업에 맞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최후의 보루였다. 노스볼트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는 유럽은 이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에서 자국의 이 EU 안에 자립을 할 수 있는 배터리 회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CATL, 비아디 아니면 일본의 파나소닉 이런 데에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참 저는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 파산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드리자면 폭스바겐, 골드만삭스, 블랙록과 같은 투자자와 독일 및 캐나다 정부로부터 150억 달러 이상을 모금한 이 회사는 스웨덴 북부 스켈레푸테오 여기에 있는 유일한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모두 다 파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각 국가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고요. 독일과 캐나다 사업은 각 정부로부터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 등 별도의 자금을 조달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다 망해서 공장이 폐쇄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돌릴 공장들은 돌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나 아니면은 K배터리 지금 들어가는 뭐 음극재, 양극재 이런 업체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피해를 보고 어디가 이렇게 다시 또 뭐라고 해야죠? 수혜를 보는지 그것도 한 번씩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아직 뭐 더 자세하게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파산한 내용이 있잖아요. 파산한 내용을 그냥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제조업체 중 하나의 스웨덴 북부에 있는 노스볼트가 파산을 신청을 했다. 야, 이거 보면서 참 걱정이 됐으면 유럽의 희망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 CATL이나 비아디나 파나소닉이나 LG 이런 경쟁자들에게 밀려서 이렇게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공장을 폐쇄를 하긴 하지만 돌리는 공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또 다시 돈을 투입받아서 돌린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구조 조정을 하고 재무적 투자자들로 신규 자본을 뭐 조달을 해서 다시 키워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은 기술력에서 밀렸고 점유율에서 밀렸으면 더욱더 살아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럽 자체적으로 시장성이 있냐. 지금 뭐 전기차 산업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계속 뭐 캐즘이라고 해서 생산량이 좀 미미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 공급도 제대로 노스볼트가 하는 데가 몇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도 노스볼트에 다시 또 살아나는 이런 상황은 힘들지 않겠나. 이거는 노스볼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K 배터리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국내에서 전기차 산업이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뭐 전기차 화재다. 그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 현상이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보면은 계속 이 전기차 판매량이 확 줄어들고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값싼 이 전기차를 들여오기 위해서 국내 전기차 업체는 중국의 LFP 배터리를 또 차용을 하고 테슬라조차도 LFP 배터리를 계속 쓰면서 점점 더 캐파가 줄어들고 있다. 그게 참 걱정인데요.
또 노스볼트의 문제는 뭐냐면 전현직 지금 직원들에 따르면 그룹의 생산 확대 불능에 대한 이유로 경영 부실, 지출 과다, 열악한 안전 기준, 그다음에 중국 기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이런 거를 문제로 뽑았다. 그러니까 중국산 기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생산량이 연간 뭐 별로 되지 않고 용량을 이렇게 갖추고 있었지만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폭발 사고도 났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보면 BMW도 배터리 생산 부족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겹치면서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렇게 파산을 하면은 결국 이런 점유율이 또 줄어들잖아요. 이 점유율을 과연 K 배터리가 먹을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 배터리가 차이나 전기차가 더 많이 먹을 것인지 그걸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캐파를 거의 중국이 거의 다 가져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추세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게 지금 마켓 점유율을 가져왔는데요. 올해 배터리 셀 95.7%가 각형 배터리였다고 하면 직사각형, 그러니까 파우치형이 아니라 블레이드 배터리 모양 있잖아요. 이 모양으로 포장이 됐고요. 원통형은 1.5,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소프트 파우치는 2.8%였다. 그래서 현재 9월 현재 NCM 화학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의 33.2%에 불과했다. 이 3원계는 이제는 33.2%로 이제 자동차에서 이 점유율이 줄어들었고요. 여기 중요하죠. 버스나 승합차 그리고 물류 차량의 경우 거의 100%가 인산철이다. LFP다. 그래서 LFP가 승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LFP가 대세가 될 거라는 거를 거듭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량의 니켈과 코발트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LFP는 최고의 화학 물질이고, 그 다음에 황화물 고체 전해질 필름이 있는 LFP SSB를 또 얻을 것이다. 그래서 LFP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LFP 사용이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상용차에서는 거의 버스나 트럭 이런 데서는 거의 100% 이제는 LFP가 쓰고 있고요. 승용차의 경우에서도 여기 지금 점유율을 보시면은 21년에는 NCM이 58%였거든요. 58.9%였는데요. 이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지금 22년에는 NCM이 43.5% 줄어들고요. 23년에는 3원기가 39%, 그 다음에 24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36.9%로 더 줄어들었다. K배터리 미래가 암울하다. 이거는 또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마련해서 얘기를 또 이 자료를 보면서 해드려야겠네요. 그래서 그 점유율을 LFP가 이렇게 차지했다고 합니다. 21년에서 24년까지 변화가 39%에서 63%까지 거의 2배 남짓하게 뛰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모형도 이제 각형 배터리가 거의 주류가 되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점점 더 이제 3원기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좋아하는 미국 자동차 전문가 마이클 던의 이 뭐라고 해야죠? 칼럼을 가져왔는데요. 보세요. 노스볼트 붕괴로 중국의 전기 배터리 우월성이 드러났다. 지배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산업의 확실한 왕입니다. 이렇게 또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마이클 던이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거대한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업체는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어색한 궁정 광대처럼 보인다. 이게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노스볼트에 지금 계속 자본을 투입을 해도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봤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우리가 반도체를 가져오면서 반도체가 계속 커지면서 전자산업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뭐 파나소닉이나 미국, 일본의 이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을 살리려고 계속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하고 반도체 업체,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파산을 했었죠. 그런 전철을 지금 노스볼트가 밟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것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면 11월 21일 유럽에서 가장 유망한 배터리 스타트업인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15년 전 테슬라 임원 피터 칼슨이 설립한 이 회사는
5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쌓으면서 현금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노스볼트의 경우 상황이 나쁘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골드만삭스랑 이런 데가 지금 다시 친환경 배터리 셀을 개발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스볼트는 예상 상장을 앞둔 2023년까지만 해도 2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품질, 비용 또는 출시 속도 면에서 중국 경쟁사와 맞설 수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이게 결론이다. 이거를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서부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스타트업도 올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루시드는 올해 3분기 9억 9,2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폴스타는 상반기에 5억 3,9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카누의 주가는 연초 이래 94% 하락을 했다. 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모든 투자자들에게 섬뜩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매우 어렵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K배터리 투자하잖아요, 여러분들. K배터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저 조롱하면서 에코프로 사야 된다, K배터리 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45,000원이 지금 15,000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또 계속 내려가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기에 많이 물려서 힘드신 분들 많이 있겠죠, K배터리.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다들 개미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내려왔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K배터리 미래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다. 여러분들이 K배터리에 계속 투자하는 게 저는 조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각자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칼럼을 계속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거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투자자들은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리더라는 사실을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야 그들은 이 나라의 지배력의 엄청난 규모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서야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 전기차 및 배터리 사업의 본질적으로 중국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이제는 본질적으로 이제 중국 사업이다. 용량, 생산 및 시장 점유율 수치를 빠르게 살펴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힘이 드러난다. 중국의 압도적인 힘이 드러난다. 여기 한번 볼게요. 24년에 중국은 약 1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는 다른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100만 대 미만을 생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생산된 테슬라의 전기차의 절반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머스크 씨는 중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이걸 알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에는 세계 생산의 70%를 통제합니다. CATL과 비아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에도 이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그룹으로서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세계 수요의 100%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은 배터리 셀에 필요한 흑연, 코발트, 니켈, 그 다음에 리튬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70에서 90%를 처리한다. 이 광물도 거의 독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유럽이나 한국 또는 미국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배터리 공장에 투자하더라도 여전히 중요 미네랄을 중국으로 운송하여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간, 비용, 그리고 코비드에서 배웠듯 공급망의 위험을 추가합니다. 중국 내 배터리 공급망의 집중으로 인해 중국 기업은 다른 곳보다 25에서 30% 낮은 비용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와 경쟁할 수 있겠냐, 이런 효율성을 갖고 있는데 누가 경쟁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왔고요. 그래서 격차를 줄일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강세는 국내와 해외의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폭스바겐, 닛산, 포드, 제너럴모터스는 공장 폐쇄와 대규모의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영국, 호주, 태국과 같은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의 리더십 팀은 실존적인 위협을 감지합니다. 임원들은 저에게 긴급성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적으로 어떻게 격차를 메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자기한테 묻는다고 합니다. 마이클 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따라잡기 위해 가장 협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미시간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뻗어 있는 배터리 공장에 대한 기록적인 수준의 투자를 촉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정말 좋은 정책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EU가 경쟁을 재개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는 최근 발표한 청정산업협정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는데 이 협정의 목적은 유럽의 청정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국 산업들을 보조금을 주면서 키워야겠죠. 중국처럼.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열의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이점을 누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죠. 소비층이 없다. 소비층이 유럽이랑 미국은 두텁지 않은데 중국은 소비시장이 엄청나게 크다. 이게 이점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기차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신차 판매 50%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반면 유럽의 보급률은 23%인 반면 미국은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에 대한 2030년 예측을 52에서 33%로 낮추었다. 왜냐? 유럽이랑 미국의 보급률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약 공제를 없앨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33% 예측조차 낙관적으로 보인다. 강력한 수요가 없다면 진보된 진보된 공장, 이게 플랜트가 아마 공장일 겁니다. 공장, 제품, 기술조차도 인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서구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공급망에 투자한다면 미래 교통 방향에 대해 옳은 것입니다. 전기차는 결국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글로벌 대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인내심, 깊은 이런 많은 돈, 그 다음에 비상 계획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스볼트를 지원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서 결국에는 중국 배터리가 결국 지배력을 갖고 커진다는 이런 반증이 나와버려서 걱정이고요. 그래서 중국 배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보면은 비아디가 광시 루저우에서 ESS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한 이런 ESS 시설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설을 개소해서 엄청난 이런 또 이제 배터리 이런 시설을 탑재를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극한의 추위와 고지대, 사막 환경, 높은 습도, 고온의 안개 이런 걸 테스트하면서 또 품질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설 이 ESS에서는 거의 이제는 LFP가 대세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3원기 배터리는 이 에너지 저장 시설 있잖아요.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이런 거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는 거의 사장 단계다. 거의 다 밀려나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LFP가 아예 거의 여기 이 시장에서는 대세가 되고 국내 3원기 배터리는 계속 밀려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클 던 이거 또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현대 아이오닉도 있지만 비아디가 자카르타에도 이렇게 많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이렇게 많고요. 비아디가 지금 생산을 많이 늘리려고 전기차 생산을 늘리려고 이 기가 캐스팅 이런 것도 도입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정저우에 5, 6, 7단계 확장을 하고 있는데 5, 6, 7, 8단계의 대규모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그 다음에 폭스콘 공장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기존의 비아디 공장보다 훨씬 더 크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세요. 자, 굴삭기랑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엄청나죠? 이게 다 비아디 새로운 공장을 짓는 이런 공사 현장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 덤프트럭이랑 굴삭기랑 이런 게 이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진짜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드론으로 다 찍었는데 이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노스볼트는 지금 망해가고 있고 K배터리도 계속 생산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중국 계속 이런 공장이 뭐라고 해야죠? 확장을 축소하고 있는데 비아디는 엄청나게 공장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 정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웨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배터리 기지를 연말까지 배터리팩 생산 라인을 6개를 더 추가해서요. 10개의 생산 라인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아디는 체리에 더 많은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체리와 또 협상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체리 자동차랑 비아디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고 동광 지역에서도 2단계 프로젝트에서도 대대적인 확장을 하고 있다. 1단계에 65억 위안을 투자했으며 방금 완료됐고요. 이제 엔진, e드라이브 컨트롤러 및 기타 중요한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는 엄청난 지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비아디 공장을 계속 지어지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이 토지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다. 지금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건설은 지금 25년 1분기에 시작될 예정이고 완공이 되면 또 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아디의 지금 직원만 해도 9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 노스볼트가 이렇게 망하는 캐파를 비아디랑 CATL이 거의 다 가져가지 않을까. 중국 배터리가 아쉽지만 이 캐파를 다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노스볼트가 망한다고 또 K배터리가 잘 될까? 저는 좀 의문이고요. 만약에 K배터리가 잘 되려고 하면은요, 빠르게 지금 LFP를 생산해내야 됩니다. LFP를 빨리 생산을 하고 개발을 해서 만들어내야 수율도 맞춰놔야 지금 중국 배터리랑 세계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보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LFP가 대세가 됐습니다. LFP 시장이 대세가 됐고요. 에너지 저장 시설이나 아니면 이제는 전기차까지도 LFP가 대세가 되면서 테슬라도 LFP를 쓰고 있잖아요. LFP가 대세가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K배터리가 빠르게 만들고 국내 배터리 3사들이 빠르게 만들고 이걸 생산을 해내는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K배터리가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런 관건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도 K배터리가 잘 해주셔서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물린 것도 또 해소가 되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지만 아직 LF 배터리를 언제 만든다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있죠. 26년, 27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과연 수율을 맞춰서 잘 생산할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스볼트의 파산을 보면서 K배터리와 중국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의 이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렸고요. 결론은 지금 보면은 중국 배터리 미래가 가장 밝고요. 그 다음에는 K배터리인데 K배터리는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될 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